이전 시간에는 신대륙의 발견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금속화폐가 대중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사람들은 금속화폐보다 더 편한 거래 수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13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은행들이 발달해서 점차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은행은 주로 금은 화폐의 보관과 무역 결제 등의 기능을 했어요. 금속화폐는 그 특성상 무거웠기 때문에 운반이 어려워서 각 지역의 은행들이 그 돈을 받아 보관한 뒤 요청이 들어오면 금 주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형식이었지요. 하지만 당시엔 은행들이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의 현재와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무역상들의 결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었지요. 이때 환어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어음이란 내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소 라는 약속을 담은 증서입니다. 그리고 빚을 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환어음인데요. 당시 중세시대에도 도시와 나라를 넘어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요. 금은 화폐는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돈을 멀리 운반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환어음은 실물 화폐인 금, 은과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럽 도시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환어음은 금속 화폐의 대용품으로서 지폐의 등장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폐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17세기부터는 종이의 가치를 기록한 지폐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서 점차 금은 화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다루는 상인들 혹은 금 세공인들이 초기에 이 지폐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금 보관증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는데요. 금 보관증은 그 보관 금액만큼의 금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건값을 이 금 보관증으로 대신 치르는 것이지요. 이 보관증으로 대금을 받은 사람은 금 보관증을 발부한 사람을 찾아가 해당 금액만큼의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 즉 종이화폐가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폐는 약속 어음이나 또는 금 보관증, 예치 증서 같은 것들이 점차 발전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기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행한 지폐 등을 보면 이 돈은 얼마의 금, 은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지폐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신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신뢰가 깨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금 보관증을 발행해서 지폐처럼 쓰던 금 세공인은 어느 날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금보다도 더 많은 금 보관증을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일종의 휴지 조각 대출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의 시작입니다. 이 휴지 조각 대출증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금으로 바꾸어가는 상황이 되면 금 세공업자는 당연히 그만큼 금이 없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옛날 일인 것 같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혹은 은행이 위험하다 등등의 소식을 알게 되어서 한꺼번에 돈을 찾아갈 때 발생합니다. 즉 항상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다시 금 세공업자의 지폐인 금 보관증으로 돌아올게요. 당시에 금 세공업자에게는 실제로 금이 있었지만 약속이 담긴 종이 쪼가리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증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곧 이 지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만 지폐를 발행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각 나라에 중앙은행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안녕!